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렇게 2월 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또 코스닥이 약간 음봉으로 밀렸다가 또 다시 양봉으로 마감하고 살짝 밀렸다 돌아서 완벽한 조정권에 있죠. 이제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면 어제 그 5일선을 회복해 주었고, 자, 오늘도 이렇게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회복해 주고 아직 이 황금일선은 돌파를 못했죠. 20년 돌파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살짝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파워풀한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역시 쌍봉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변곡점, 즉 매물대라는 게 쌓이는데, 이때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의 자리가 988포인트, 즉 1000포인트 가기 전자리인데 지금이 970포인트니까 18포인트 정도 오른 다음에 좀 더 지켜봐야 지금 완벽하게 회복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자리 맞고 떨어졌다가 황금일선에 안착을 딱 해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약간 틀리게 조금 더 견고해졌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제 5일선을 안착했고 황금일선에 붙여놓고 오늘 이렇게 황금일선 딱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이때 생긴 변곡점인데 이때 지금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지만 저 자리를 뚫어주고 안착해주면 이제 새로운 강한 모습이 예상되고, 저 자리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사줬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 개인도 조금 들어왔고 투실은행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엄청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연기금 때문에 지금 지수가 탁 못 살아나고 있는데, 이 비중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당분간 좀 버텨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이 투자자 동향을 보면 개인이 올라섰고 전 매개차가 다 팔았죠. 외국인, 기관, 금도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이유는 개인의 이제 매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 거센 건 아니죠. 좀 팔긴 팔았어도 그게 거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할 수 있는 자,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확 들어와 버리면 지수가 엄청 좋아질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투자 경고를 맞고도 잘 올라가고 있는 셀리버리가 오늘 아침에 급등했다가 잠깐 이제 밀렸다가 다시 3%대 끝났죠. 바이넥스. 왜 개인분들이 또 많이 들고 있는 그 SV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리버리를 살펴보면, 자, 오늘 아시아이 제약사의 핵산 신약 기술 개발 결과를 통보했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장중 거의 15%까지 급등했었죠. 음, 이 투자 경고 상태인데 이 투자 경고 상태에서도 꿋꿋하게 엄청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저점의 의미가 있죠. 제가 이 셀리버를 하나 촬영할 때마다 이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하나 선으로 딱 거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자리를 1월 29일도 잘 지켜주었고 또 2월 2일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3일도 잘 지켜주었는데, 잘 지켜줬죠. 잘 지켜주면서 오늘도 역시 15% 상승했다가 이렇게 이제 종가 3% 마감했는데, 벌써 며칠째 지켜주던 이 자리를 앞으로도 잘 지켜줘야 되겠죠.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강한 상승이 또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깨야 될 자리를 바로 깨버리면 그 주식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밀릴 수 있거나 또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셀리버린 벌써 며칠 동안 딱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91%였는데 이 저가가 이제 7.37%다가 이 바로 깨야 되지 않을 자리 딱 깨고 다시 그냥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거드리면 일봉에서 요렇게 이 자리, 즉 1월 28일 날 형성된 1월 29일 날 형성된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지금 며칠째 계속 잘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제 황금일선인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자,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이 자리하고 만날 확률이 높죠.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에서 놀면서 저 황금일선을 깨지 않고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야 추가로 상승의 여지가 있고요.
사실 월봉에서 위치는 꽤 높아요. 18년도 11월 달에 저가인 9,800원부터 고가인 17만 8천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진짜 좋은 상승을 하는 주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즉 보시게 되면 요렇게 21년도 1월 달에 형성된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죠. 지금 1월 달에 마찬가지로 20년도 8월 달에 종가를 훼손하다 보니까 5개월선 이탈과 함께 쭉 밀렸죠.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과 동시에 5개월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셀리버리는 엄청 중요하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중요한 마지막으로 최대한 밀렸을 때 이제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까지 안 올 확률이 높고요. 월봉에서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5선이 따라 올라갈 때마다 최초의 이 주식이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즉 20년도 7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투석할 때 이 조정권에 안 들어오기 위해선 반드시 최초의 5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때 20년도 9월 25일에 이렇게 5선을 이탈하면서 쭉 행보했다가 이렇게 깊은 조정이 왔죠. 이 깊은 조정이 왔을 때 저점을 가지고 바로 월봉으로 가게 되면 월봉 이렇게 10개월선이 됩니다. 즉 주식이 이제 장기 추세 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조정이 들어올 때 바로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두 번째로 잘 지지받고 돌아가 나가야 되는 다리가 바로 10개월선이에요. 이 5개월선, 10개월선이라는 의미는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또 이 영상을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면 5개월이라는 건 말더라도 5달 동안의 종가를 나누기 5를 해서 이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10개월 선은 10개월 선입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10개월 동안 잘 지켜주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10개월 동안 잘 지켜주던 가격이 이탈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본다고 보는 거죠. 5개월 선까지야 장기 조정이 깊다고 보지만 10개월 선이 추세의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10개월 선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에서 단기 대응이 중요한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 이 1월 29일 형성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저점이 갖는 의미는 말 그대로 월봉에서 전월 종가에 훼손하지 않는 자리가 되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형성된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야지만이 이렇게 추세 상승 유지가 되는 이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셀리버리가 요새 계속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 급등하고 있는데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올라갈 때 이렇게 막 급하게 쫓아가 사시는 것보단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저점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잘 지켜주면 돌아나가니까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오늘도 얼추 저가 대비나 20% 수익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이 회장님이 CMO 관련 공자에 대한 투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저번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 부분도 이 바이넥스 쪽은 이 CMO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직 이 시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독십자하고 회복도 체결했고 또 실질적으로 세트로 해서 이제 실사로 나간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는 밝혀진 사실이고요. 아직 이제 어떤 다른 거에 대한 CMO에 대한 기사는 없지만 공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투자 쪽을 엄청 늘리고 있죠. 자, 바이넥스는 어쨌거나 지금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으로 밀렸을 때 여기까지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최고 올라갈 때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갇혀 있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 주식이 진짜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이 박스권 돌파 안착을 해주면 엄청 올라갈 상승이 있죠. 이쪽에 매물대가 있긴 해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때 매물대가 많아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 가격이 이제 상승과 하락하면 생기는데 이게 살짝 뾰족하면 별로 큰 매물대가 없는데 이렇게 옆으로 길게 횡보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매물대가 쌓이게 돼요. 이 공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만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만 맞으면 떨어지고 매물대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선 이날 언제냐면 1월 7일 날 형성된 이 거래량이 있어요. 2200만 주. 2200만 주 갖고도 이 자리를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때만큼 강한 거래량이 이제 실려야 되는데 이 주식을 아침에 꼭 붙을 때는 9시부터 9시 반이 안 됐는데 만약 1000만 주나 1500만 주 이상 실렸다. 그러면 이날보다 거래량이 강할 확률이 높죠. 즉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날 거래량의 3분의 1이 넘어섰다 또는 반이 넘어섰다면 바로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갭을 띄어서 이렇게 황금일선에 잘 올라 안착을 했어요. 안착했으니까 내일 다시 이쁘게 황금일선에서 돌아나가면 좀 좋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고점이 6%대까지 갔지만 어차피 3%대로 이쁘게 잘 마감을 한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바닥바닥 그리다가 이제 5주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5주선의 가격이 27,700원이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즉 내일 같은 날 회복해주면 이번 거래일이 아직 이 거래일이 남았죠. 즉 강하게 회복해주고 돌파를 해주면 이 친구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어서 나빠 보이지 않아요. 주식은 손실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익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손실을 안고 가냐가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편하게 그 수익권에 있으면 어쨌거나 마음이 든든하죠. 자, 10개월 선을 이쁘게 잘 딛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셀리버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첫 번째 5개월 선을 깰 때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때 20년도 10월 달에 첫 번째 5개월 선 이탈하면서 다음 달 반등했다 하더라도 여기 조정권이 들어온 거죠. 조정권이 들어오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박스권이듯이 당연히 월봉에서도 그 지표는 정확하게 보이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10개월 선을 안 깬다고 보면 이 친구는 박스권 탈출할 확률이 높죠. 10개월 선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23,000~24,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5개월 선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해 잘하면 이번 달에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식을 볼 때는 월봉, 주봉, 일봉 차트를 다 놓고 보고 당일 하루 단타를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보고 분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수를 갖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지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종목은 잘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큰 흐름이 지수가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내 주식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자, 바이넥스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있다 해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상황이 좋고 저도 상황이 안 좋거나 종목이 나쁘면 바로바로 매도하는데 바이넥스는 아직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V 인베스트먼트를 볼게요. 자, SV 인베스트먼트가 아직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아슬아슬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저점을 이탈해 놓고 지금 이 근처에서 놀고 있죠. 이 상한가를 시원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기모터 사업을 하나 인수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전고점 즉 일봉에서 보이친과 강한 매물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공간인데 이 약간 쌍봉을 그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체만 해도 이문매도 관련주죠. 이문매도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이제 하면서 임상실험 관련 뉴스가 뜨면서 이 친구가 상한가를 시현하고 계속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많은 물량들이 아마 묶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가 좋은 호재와 슈팅이 나왔어도 결국 이 매물대 맞고 이제 심하게 떨어져서 지금 가격 조정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천만 다행인 거는 주식이 밀릴 땐 거래량이 실면 위험한데 이 친구가 며칠 전부터 조금 떨어지긴 해도 이제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 줄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셀리드나 바이넥스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10개월 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요 근처에 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10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이격이 크죠. 이 5일선과 5개월선과 10개월 선, 20개월 선 간의 간격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크기 때문에 1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해 버리면 20개월 선까지 밀리게 되고 20개월 선까지 3,500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20개월 선까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일봉의 위치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중요해요. 최대한 빨리 저도 이 주식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꼬리 맞고 떨어지고 또 돌파 안착하고 해서 얼른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주봉의 추세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십자 도정 샛별형이 생기면 사실 이 샛별형은 이 반전의 신호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샛별형이 생기면 다음 주에 반전이 돼서 돌아나갈 수 있고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추가로 여기서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민매에 대해서 좋은 호재와 소식이 나오면 그때 주식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뉴스들이 없어서 조금 아슬아슬해요. 시간의 상황을 좀 볼까요? 조금 밀려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 창투사로서 상당히 좋은 회사에 투자들도 많이 하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회사이긴 해도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수급이 깨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제 재생 목록 중에 이제 공부하는 재생 목록 중에 이 손절에 대한 제가 영상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깨고 쭉 밀렸을 때 여기서 갑자기 전기모터 사업부도 인수했고 이민매도 관련주기도 하고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갖다 붙이시켰다 이제 붙이면 주식이 급락을 해도 계속 붙들고 있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보면 계좌가 반토막 막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SV는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고요. 이 경계 상황에 있다는 거, 즉 월봉에서 10개월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보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에서 하루하루가 안 중요한 날은 없지만 특히 셀리버리나 바이넥스에 비해서 SV먼스는 가장 위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하루하루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꼼꼼히 챙겨보라는 게 좀 장중에 막 헛거창을 이렇게 노려본다거나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요. 흐름을 정확히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다행인 거는 이게 떨어질 땐 거래량이 좀 많이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5일선 타고 줄줄 흘리면 안 돼요. 얼른 5일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줘야지만이 그나마 한숨 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월 3일 이 시황 상황과 그리고 셀리버리 바이넥스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